자, 독해 상수와 변수 강의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를 신경 써서 촬영하고 준비하겠죠. 그러나 이 독해 상수 변수를 대하는 제 마음은 좀 남다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해가 결국 수능 시험 날 국어 1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매년 그래왔어요. 근데 그 독해를 대하는 우리의 준비, 또 시험장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려울 거 알았는데 또 왜 대비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잘 준비하지 못했을까?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왜 더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게 독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하나의 아쉬움도 남기고 싶지가 않아요.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해만큼은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그리고 수능날 어떻게 대응할지 알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입장에서 그럼 미리 이렇게 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강의를 대하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독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만 독한 게 아니라 정말 준비도 독하게 할게요. 여러분도 좀 독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자, 어떤 강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해력을 기르는 독해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수많은 강의에서 근본적인 독해력이 없어서 제가 국어를 못해,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근본적인 독해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답도 못할 거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 근데 어쨌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독해력을 기를 것이냐? 물론 이제 표준국어 비판에서 문장 읽는 능력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 전체 지문을 놓고 봤을 때, 한두 문장이 아닌 여러 문단이 있는 하나의 지문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독해력을 기르는 거냐? 이거 학자들도 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강사가 "이러면 독해력이 길러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독해력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수능 시험에서 답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독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한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은, 자, 1단계 어떻게 읽어? 자, 2단계 어떻게 읽어?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형식이 다 달라요.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적 전략이 먹히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문을 내면화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지문을 내면화한다 할 때, 여러분 봐봐. 옆으로 잠깐 가볼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과 지문을 이해한다는 건 좀 다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할 건 이거예요. 지문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그냥 지문을 이해해 보자 라고 말하면 내용 이해하자는 뜻이 되겠지만, 내용 이해하는 것과 지문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전제하에 지문을 이해하자는 건 무슨 말이냐? 지문의 내용은요, 지문의 제재가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잖아요. 과학, 기술, 또 과학에서도 생명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에서도 그 하나하나 나오는 내용을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건 수능, 비문학, 독서에 나오는 그 지문이라는 애가 어떤 놈인지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오늘 뭘 할 거면 오늘 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이해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이라는 것에 형식이 있을 거고요. 내용이 있겠죠. 다시 잠깐 이쪽으로 와보면, 형식은 절대 신경 쓰지 않은 채 내용만 본다. 계속 곱씹어가면서 내용을 생각한다. 좋아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길러지겠죠. 그러나 수능 날에 무슨 문제가 있죠? 시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비중이 100%일 수 없다. 30%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몰랐던 내용이 나와도 수능날 내용 상관없잖아.
다부지게 대응할 수 있고요. 형식이 70%다. 근데요, 과연 이 내용과 형식이 따로 놀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글은요, 그 내용을 다루기 딱 좋은 형식이 선택이 돼요. 의도한 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글을 쓰잖아요. 수능 지문을. 그 양반들이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문제 지적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제일 보여주기 좋은 형식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지문의 형식을 강조하는 이걸 저는 독해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용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가 아니고, 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뤘을까? 또는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이겠냐?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용 이해하려고 해야죠. 근데 내용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만 이렇게 바라다 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매년 반복되는 그 수능 지문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요소들을 내 걸로 만들면 내용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한결 쉬워져요. 게다가 정보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 쏟아진 엄청나게 많은 이 정보량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이해할 거예요? 솔직히 누가 이걸 다 이해합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 기억력이 탁월한 수험생은 가능하죠.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만, 우리 힘들어요. 정보량은 쏟아지고, 이럴 때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게 또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내용으로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문 이해를 최대한 해서 문제가 절로 답이 나오게 하자.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는 그 흘러가는 시간 누가 잡아주지 않아요. 한 지문 했는데 시험 끝내고 이런 상황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문 이해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큼만 하자. 대신에 지문 자체,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지문 자체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뭐랑 연결되냐면 문제와 연결됩니다. 하나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가 저절로 되게 하자. 이게 완벽하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얘도 할 만큼 하고 얘도 할 만큼 하자. 그래서 두 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답을 도출하게 하자. 그러니까 15문제가 다 쉬웠어요 는 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지문이 좀 어려웠고요. 보기도 어려웠는데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답이 2번인 건 알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별로 멋은 없죠.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건 저게 본질이지 이런 느낌도 안 드실 겁니다. 그냥 좀 비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답을 찾자 뭐 이런 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능날 멋 없어도 되고요. 볼품 없어도 돼요. 답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쥐어짜서라도. 근데 쥐어짜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 쥐어짜지죠. 그 거리를 같이 심자. 근데 좀 애써 겸손하게 말한 측면이 있고요. 아마 지문 이해도 더 잘 될 겁니다. 지문 내용 이해도 수월해질 거라고 봐요. 강의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독해 상수와 변수에서 뭐 상수 변수가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 아니에요. 상수는 뭐 기본편, 변수는 심화편. 아닙니다. 독해 상수에서도 기본부터 심화까지, 변수에서도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 2강 정도는 쉬워요. 갑자기 3강, 4강 초반부에 확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화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목표 15개를 어떻게든 답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하게 준비했고요. 이거 한 4, 50강 촬영할 생각하면 저도 어지러워요. 중간에 무지하게 어려운 지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본부터 하고 나중에 심화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독해만큼은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뭐 3주 안에 완강해라. 뭐 2달 안에 완강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할게요. 2달이 걸려도 좋고 3달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이 강의에서 다뤄진 것들을 완전하게 소화가 되면 수능 날 뭐가 나온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작년 2020 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15문항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답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천히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 계속 떠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한 강의 1시간 훌쩍 넘는 강의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한번 들어볼까? 이런 태도로는 강의 선택하지 마세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할 테니까 수능 시험 날 독서가 문제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게는 못하겠고 노력해볼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독한 마음 먹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여느 독해 강의, 저의 독해 역전도 있었고 수많은 독해 강의들이 있었잖아요. 여느 독해 강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완성도 있게 좀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업데이트 속도가 팍 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독한 마음 먹고 독해 공부하겠다면 한번 공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설픈 마음으로는 강의 신청하지 마세요. 정말 독하게 할 겁니다. 자, 강의 하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